자, 이어서 제가 그러면은 이러한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제가 다시 시작을 한다면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만한 내용이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내용을 조금 공유를 드려보려고 해요. 총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PRD라는 게 좀 되게 많이 중요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PRD를 뭐 계속 수정하면서 좀 바꿨었는데 결국에는 PRD만 여러 번 좀 수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PRD라는 건 이제 제품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불리는 건데 어떤 걸 하고 뭘 할지를 세부적으로 좀 정의한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개발을 할 때 얘한테 PRD를 넣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 거니까 이거를 고려해서 코드로 구현을 해줘 라고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이후에 수정사항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코드를 전반적으로 또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PRD를 좀 제대로 짜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PRD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몰랐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 여러분들이 비개발자로서 어떤 이런 거를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 제품 요구사항 정의서에 대해서 뭔가 더 알아보고 진행을 하시면 낭비되는 시간이 비교적 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여기까지 다 구축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 필요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뒤에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 다음 거를 또 이어서 하려면 요거를 이전에 했던 거를 또 수정해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처음에 뭔가를 잡을 때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럼 그걸 할 때 어떤 게 좋냐라고 하면 PRD를 짤 때는 제가 추천하는 건 당연히 AI랑 좀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AI랑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웹앱을 구축을 하고 싶은데 뭐 PRD 예시를 제공해 달라라고 하면서 한번 PR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요즘에는 또 PRD를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들 내지는 서비스, 커스텀 GPT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PRD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실 거고 PRD를 잘 작성을 하면 이후의 수정사항이 비교적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비개발자분들이 이런 거를 하실 때 꼭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두 번째는요. 이 GitHub이에요, GitHub.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itHub에 올리면 코드가 잘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어떤 코드 관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풀 리퀘스트라는 곳에 가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진행했던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다 그 커밋하면서 푸시가 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GitHub에 여기 커밋 여기를 가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금 저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나하나. 근데 여기 보시면 갈래가 나뉘어져 있죠. 기존에 저장한 부분에는 나머지 조그마한 것들이 완벽히 됐을 때 합쳐버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브랜치라고 하는데 GitHub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시면 이러한 기능들이 어떤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브랜치 같은 거, 이런 갈래 나누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갈래에서 만약에 저장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남겠죠. 이게 오른쪽이 없고 이게 그냥 여기 덮여 씌워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뭐랄까 좀 제대로 하나하나 구축한 다음에 합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그런 생각 드실 때 또 브랜치라는 개념을 비롯한 GitHub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또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작성된 코드를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자꾸 동기화를 시켜주면서 손실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GitHub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뭐 여기 있는 거는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에 있는 거는 코드를 없애버리고 다시 갖고 온다든지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개발자분들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뭔가 구축을 해보신다고 할 때 이 GitHub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만 아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이 GitHub이란 플랫폼에 대해서 또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자, 보시면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 여기 파일 추가 보면 코드 가져오기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GitHub에 있는 코드를 갖고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잼스 탐색하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GPT의 프로젝트라는 기능과 유사한 거고요. 여기서 새 잼스를 보면 여기서도 이 지식 부분에 코드 가져오기라는 걸 통해서 GitHub에 있는 코드들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현재 코드를 바탕으로 이제 제미나이 같은 AI랑 좀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PRD를 좀 수정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어떤 걸 구현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AI를 통해서 조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제 AI랑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뭐 다른 방법도 사실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GitHub에 있는 이 저장소를 연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주소를 그냥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가져오기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지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테스트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지금 첨부한 지식에 대해 설명 좀 해도.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이 코드 안에 있는 파일들을 다 전반적으로 읽고서는 이렇게 지금 다 답변해 준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코드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게 뭔데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등등등을 포함을 해서 AI랑 소통을 하면서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미나이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비교적 잘 알려지거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 마찬가지로 클로드에도 보시면 여기 깃합에서 추가라는 게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링크를 통해서 아까처럼 붙여 넣으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클로드의 장점 중 하나는 내가 AI한테 들어갈 파일만 따로 선택을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제미나이는 사실 그게 안 됐는데 클로드에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첨부 방식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프로젝트를 활용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첨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을 하나 해보면 이것도 자 여기서 또 파일을 업로드 할 때 GitHub이 보이죠. 여기서 그 아까처럼 붙여 넣으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선택을 일단 해보면 여기 용량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용량이 좀 많다 싶으면 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또 열면은 또 그 안에서도 이걸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PRD를 짜고 나면은 각각의 해야 할 것들을 또 나눠서 진행하게 되실 텐데요. 뭐 에픽이라는 걸로 뭐 할지 뭐 스토리라는 걸 할지 그거는 뭐 구현하면서 정해지겠지만 그래서 이 클로드의 장점 중 또 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추가를 하고 나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동기화 버튼이 또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서 만약에 깃허브로 올렸다고 쳐볼게요. 지금 오늘 깃허브로 올리는 방법은 뭔지 뭐 그런 거는 제가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깃허브로 올려서 올리게 되면 여기에 이제 또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클로드한테 그 변경사항을 알려주고 싶으면 여기 지금 동기화 버튼만 한번 누르면 보이시는 것처럼 동기화가 시작됐다 하면서 나오는데 이거 한 번만 누르시고 또 채팅을 이어가시면 뭔가 업데이트된 코드를 클로드가 이해한 상태에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I 활용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X 하고 파일을 추가하기도 했었고 또 컨텍스트 윈도우가 길기 때문에 이 제미나이의 장점은 아까 이 클로드 같은 경우는 용량이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좀 비교적 제미나이랑 비교할 때는 용량이 적거든요. 근데 그 용량을 되게 많이 담을 수 있어서 뭐 코드가 바뀌고 바뀐 거를 또 알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 추가해서 그냥 계속 뭔가 덮어 씌우는 식으로 활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저는 진행을 또 해봤습니다. 이 뭔가 AI랑 여러 가지 어떤 소통을 하면서 뭔가를 짜야 할 때, 그 다음에 이 AI가 코드를 좀 알고 있는 상태여야 할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코드 관련돼서 이렇게 첨부를 해서 얘기를 할 때 써보시면 느끼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클로드가 더 뭔가 디테일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좀 느꼈어요. 물론 제미나이도 잘 이해를 하지만 뭔가 디테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클로드가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앞으로 또 뭐 업데이트된 모델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좀
제미나이랑 클로드는 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로드는 너무 디테일한 측면까지 이렇게 좀 고려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놓치는 것도 있을 때도 있었고, 근데 제미나이는 전체적인 거를 잘 보다 보니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좀 떨어졌던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라고 하면 저는 지금은 당연히 클로드를 좀 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만약에 다시 좀 돌아갔을 때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요 터미널이라는 공간에서 활용하게 되는 AI도 되게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기준으로 지금 2025년 8월인데요. 이때 기준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 제미나이도 제미나이 CLI라는 이 오픈소스 도구를 출시를 해가지고 이 터미널에서 이 제미나이를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터미널에서 활용하면 좋은 이유가 저희가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에서 제미나이를 AI를 쓴다고 하면 여기 이 창을 통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뭔가 파일 첨부할 때도 지금 뭔가 클릭을 해야 되고 좀 뭔가 기능이 뭔가 한정적인 느낌이 드는 건데요. 제미나이 CLI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얘는 슬래시만 눌러도 기능이 엄청 많거든요. 다양한 기능들을 조금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시면 MCP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많은 기능들 중에서 일부만 여기 이 터미널이 아닌 AI 기능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뭔가 구축을 할 때는 이걸로도 이제 충분할 수 있는데, 조금 하다 보면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한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 제미나이 CLI를 사용하면 또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제미나이 CLI를 썼던 이유는 중간에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에서 구글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 기능이 조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API가 제미나이 API가 좀 문제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이 제미나이 CLI로 시도를 해봤는데 얘는 잘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제미나이 CLI를 사용을 해보게 된 거고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뭐 파이브에스 스튜디오가 사실 구글, 그러니까 제미나이랑 관련된 제품이긴 하지만 클로드 코드라고 여기 좀 아이콘도 보이는데 여기서 클로드라고 하면, 다시 터미널 잠깐 만들게요. 클로드라고 치면 요거는 이제 또 클로드 코드라고 이 터미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클로드를 들어오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데리고 오냐면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를 잡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클로드가 코드를 제공한다고 해도 여기 편집기에다가 바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뭐 복사해서 넣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제 터미널에 클로드를 갖고 오면 이거를 활용을 해서 바로 그냥 코드를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뭔가 뭐 승인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되도록 설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코드를 직접 클로드가 수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실 터미널에서 클로드 코드를 쓰든 제미나이 CLI를 쓰든 여기서 이 기능에 AI를 쓰든 이 에디터에서 AI를 쓰는 것은 그런 용도고요. 사실 에디터가 아니라 이런 별도의 어떤 채팅에서 AI를 쓰는 건 어떤 직접적인 코드 수정보다는 어떤 기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어떤 확인을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분리를 안 하고 쓰게 되면 뭐랄까, 이 친구도 이 클로드 내지는 제미나이도 코드를 더 잘 수정해 주려면 어떤 맥락이 갑자기 딴 길로 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딴 길로 세는 걸 사실 원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획을 하고 뭔가를 할 때는 딴 길로 세야 뭐 그런 게 좀 한 번씩 또 새로운 게 잡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서는 그냥 코드 수정 관련된 내용으로만 활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코드 수정과 관련한 어떤 다른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좀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랬을 때 코드를 좀 수정해주는 도구가 좀 필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터미널에서 제미나이 CLI랑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하면서 결국에 지금과 같은 MVP, 그냥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 어떤 웹앱을 구축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느낀 건데, 확실히 클로드 코드가 훨씬 지금은 원하는 것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또 원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코드 수정 같은 경우는 사실 클로드 코드나 제미나이나 뭘 해도 상관은 없지만, 좀 여러 가지를 수정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확실히 클로드 코드가 지금은 더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비개발자분들도 충분히 단기간 안에 이전에 무슨 몇 천만 원짜리 내지는 억짜리, 억이 넘는 어떤 이런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AI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전과는 다르게 단기간 내에 원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고 좀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뭔가 구현하는 거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유용한 그런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